네, 6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요. 한낮에는 부쩍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요.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게 있죠. 얼음이 가득 찬 아이스커피, 시원한 냉면, 또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상상만 해도 참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또 이맘때가 되면 시원함을 즐기기는커녕 입안에 얼음 한 조각만 닿아도 깜짝 놀라며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오늘 GBC 건강상담 치과상담에서는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생생한 사연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낮에 너무 더워서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얼음 가득 채워서 두세 잔씩 꼭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얼음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이가 찌릿하다 못해 잇몸까지 욱신거리고 칫솔질할 때마다 피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찬 걸 갑자기 먹어서 일시적으로 시린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기분 탓인지 예전보다 잇몸도 좀 내려앉아서 치아가 길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 마실 때마다 이렇다면 앞으로 남은 여름은 어떻게 보낼지 벌써 걱정입니다. 제 잇몸에 큰 병이 생긴 걸까요? 네, 사연만 들어도 입안이 벌써 짜릿하고 또 이게 욱신거리는 통증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6월 들어 이런 비슷한 증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민에 도움을 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연치과 박형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네. 원장님 오늘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잇몸이 시리시고 또 그런 찌릿한 통증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충치 때문인가? 또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네.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 네. 한 이가 시리다는 그런 증상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가 시리다는 그런 감각은 우리 치아 안에 들어있는 연조직, 즉 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라는 만리 신경이죠. 사실은 그 안에는 뭐 혈관, 신경 여러 가지 연조직이 들어있는 그런 네. 구조물인데 이 부분에서 뭔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감각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리다는 증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 통증으로도 나타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가 시리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올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냥 충치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충치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충치를 하면 이가 시리고 아프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얼음을 딱 깨무는 순간 찌릿하고 네. 예, 욱신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어떤 단단한 음식을 딱딱한 음식을 딱 씹었을 때 찌릿하다는 얘기는 치아에 어쩌면 금이 갔을 수도 그 순간이에요. 아니면 작은 잔금이 오랫동안 있다가 어느 한순간 크게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게 이제 심화가 된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우리 치아는 에나멜층이라고 왜 이제 우리 이 환하게 웃으시면 보이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겉에 아주 투명한 아주 단단한 95%가 미네랄인데요. 네. 이 부분이 외층으로 싸고 있고 그 안에 상아질이라고 해서 요거보다는 미네랄 정도가 좀 낮은 한 75% 정도 되는 그런 미네랄 정도가 되는 조직. 우리 뼈가 미네랄 조직이 한 5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뼈보다는 좀 단단한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리고 이 안에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자리하고 있는데 요 상아질이라는 그 조직을 좀 보면 이게 독특한데요. 이 안에 현미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주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미세한 관들이 있습니다. 그 관에는 우리 신경 조직에서 오는 그런 우리 체액 이런 것들로 차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끝을 따라가 보면 신경세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
요 상아질이 노출이 되는 거죠, 외부로.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시리다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아, 이 외부의 자극이라는 거는 충치가 이 상아질 내부에까지 침범을 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조직에게 흐름의 변화를 줄 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드셔서 치아의 파절이 이 상아질이라는 조직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때도 이제 시리다는 느낌이 있고 찌릿한 그런 느낌, 아주 전기 오듯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거는 잇몸병, 치주염이라고 하죠. 지금 욱신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요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좀 치아가 길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잇몸병은 우리 치아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뼈 조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외부의 그 원인에 의해서 대개 90% 이상은 박테리아, 즉 네. 치태, 플라그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치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이 뼈 조직이 소실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잇몸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치아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이가 좀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요 뿌리가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노출된 뿌리를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로 잘 보면 신경 조직 위에 상아질이 있는 거는 우리 보이는 치관 부위라고 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좀 얇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거를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얇은 조직이 있어요. 요 조직은 백악질이라고 하는데, 세멘툼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요. 뼈와 비슷한 그런 그 미네랄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뼈랑 이 치아를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거의 비슷한 이유는, 이 치아가 우리 뼈에 고정이 될 때 이 두 구조물 사이에 아주 미세하고 조밀조밀한, 그냥 엄청나게 조밀한 그런 콜라겐 섬유 조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는 뼈에 완전히 이렇게 그 앵커를 받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 네, 하나는 뿌리에 앵커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얼기설기 동여매어져서 치아가 이제 우리 이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노출이 되고 이제 입솔질을 너무 옆으로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그 백악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얇기 때문에 쉽게 벗겨져요. 예,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안에 상아질이 드러나고, 드러난 상아질에 아주 미세한 관들이 외부로 노출됐을 때 찬 거, 짠 거, 단 거, 여러 가지 이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물 성분에 의해 가지고 유동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신경 쪽에서 감각을 느끼죠. 유독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느낌이 없으신 분들 계시고, 좀 불공평한 그런 부분들은 있죠. 요 세 가지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그 예전에 하신 방송들 중에 치아가 과도한 힘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턱관절과 가까운 치아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V자로 도끼를 팬 것처럼 네. 이렇게 패인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참 사실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상실되어서 이렇게 치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차에 또 이 부분에 이렇게 또 노출이 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럼요. 야, 이거는 참 치료도 어렵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고통도 조금 따르기 때문에 이게 V자 홈으로 압력에 의해서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에나멜층은 95%의 밀도로 아주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상아질은 75% 정도인데,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요. 이게 딱 두 개가 만나는 그 뿌리가 시작되는 부위에 요 힘이 집중이 되면 V자 홈으로 아주 깊고 그 좁은 형태의 V자 홈으로 나가고요. 이 자극이 계속 뒤틀림 때문에 생기는데요. 네. 이 뒤틀림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이 V자 홈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외부적인 자극 부분도
이미 상아질이라는 부분이 노출이 되는 거를 의미하는 그렇겠네요. 거고 그쪽이 노출된 부분이 신경적으로 가까이 존재하면 할수록 이제 지각 과민 증상이 좀 더 심해지죠. 네. 그리고 잘못된 양치 습관, 즉 옆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 이제 특히 이제 좀 시원하게 닦으신다고 이렇게 막 닦으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 치약에 보통 마모제가 들어 있어요. 네. 그걸로 표면에 에나멜층에는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이 상아질이나 백악질에 해당하는 좀 물른 쪽은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자꾸 파이거든요. 네. 처음에 얇은 잇몸이 먼저 없어지고요. 그리고 계속 이게 그 습관이 안 고쳐지면 치아 자체가 이렇게 숫돌이 이렇게 닳듯이 네. 치아 뿌리 부분이 닳게 되거든요. 이렇게 닳게 된 부분이 이제 또 상아질의 노출을 유발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렇게 시리거나 또 충치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아 그동안 이를 잘 못 닦았나 그러면서는 더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해서 막 하시기도 하시는데 네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 네네. 괜찮은데 네. 이제 잘못된 방법인지 본인의 이제 이솔질 방법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옆으로 문지르는 방식의 그런 칫솔법을 쓰시면 네. 그다음 위아래로 또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위아래 하는 부분들도 내려올 때는 괜찮지만 올라갈 때는 또 잇몸을 치게 되는 그런 그렇네요. 부분으로 이제 잇몸에 좀 손상을 입고 잇몸이 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 방법은 이제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 혹시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BASS BASS. 네, 네. 우리 보통 그 기타에서 베이스 기타라고 네, 베이스. 하는 것도 네. BASS인데 네. 보통은 베스라고 읽거든요. 네. 이거 사람 이름인데 이 칫솔법을 고안한 분 이름이에요. BASS. 요 잇솔질 방법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칫솔을 잇몸 선을 향해서 네.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진동을 줍니다. 진동이라면 그냥 누르는 건가요? 이렇게 떠는 거죠. 아, 네네. 예, 떠는 거죠. 이렇게 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맣게 돌려도 되는데요. 그냥 진동을 준다는 생각, 움직임이 앞뒤로 움직임이 아주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 후에 잇몸 선 쪽에서 아래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쓸어내려 주시는 거예요. 진동을 주시고 한번 쓸어내려주고, 네. 진동을 주시고 한번 쓸어내려주고. 요 방법을 쓰시면 치약을 뭘 쓰든지 잇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이제 과도한 압력을 주시면 이것도 잇몸에 상처를 주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 뿌리 부분에 보면은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틈이 한 2, 3mm 정도가 있습니다. 요 틈 안으로도 칫솔모가 좀 들어가줘서 그 안에 부유하고 있는 플렉 같은 것까지도 제거가 되어서요. 네. 잇몸 질환에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칫솔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BASS, 네. 베스 칫솔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네. 한번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잇몸이 내려앉는다는 말씀도 조금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음을 정말 많이 깨물어 드시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 같은 거라서 사실은 또 멈추질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어떻게든지 습관을 네. 바꾸셔야 돼요. 네네. 네네. 사실은 온도가 치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온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시원한 음식할 때 뭐 드링크제라든지 소다라든지 또 뭐 이런 과당이나 이런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치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단단한 그런 그 음식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에 외상을 주는 가 되고요. 우리 치아도 그냥 하나의 우리 몸의 일부라 뼈처럼 이런 재생 능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충격에 의해서 한번 생긴 그런 아주 그 속에 있는 마이크로 크랙이라 그러는데요. 아주 미세한 금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음이라든지 이런 걸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깨물어 드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 일로 인해서 치아에 문제가 돼서 치과를 방문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네, 습관을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면요, 원장님, 이게 여름철에 더 혹시 이렇게 잇몸 질환이 더 많이 생기시는 걸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요? 네. 계절적인 부분들은 별로 잇몸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관계없고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플렉을 잘 관리하고 양치하시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건강한데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 받으시고 점검 받으시고 댁에서 제거하지 못한 그런 플렉이나 맞아요. 치석이나 이런 네.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그런 습관이 네.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고요. 음, 단지 이제 이렇게 시즌이 왔을 때 특히 여름이 되면 이제 덥고 여러 가지 이제 탈수 증상도 나타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몸에 어떤 면역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체력이 고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치과 쪽에서 증상이 조금 더 예민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뮨 시스템이 좀 떨어지면 이 모든 게 다 예민해지거든요. 네네. 갑자기 어느 날 이가 너무 시려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평소에 괜찮다가 여쭤보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1, 2주 됐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런 시림을 느끼시는데? 시림이 오세요. 네. 물론 이제 어딘가가 상아질이 좀 노출이 되어는 있겠죠. 근데 평소에는 못 느끼시다가 갑자기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힘든 일 하셨어요? 혹시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해봐요. 네. 대부분 요즘 이사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요즘 뭔 일 때문에 뭐 여행을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비타민 C, 미네랄 잘 드시고 푹 주무시고 한 2주 뒤에 한번 오세요. 안 오세요. 다 괜찮아지셨군요. 네네. 오신다 네. 그랬다가 이제 괜찮아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많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좀 환절기가 되면 몸에서 느껴지는 자각 증상이 좀 더 예민해질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지금 디펜스가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몸은 빨리 뭔가가 조그만 자극이 들어오면 뭔가 조처를 취하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통증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치아가 시리다는 것도 통증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면 일단은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건 검진을 받으시는 거는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어떤 커다란 원인이 될 만한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조금 쉬시고 그러면 회복되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사실 잇몸도 많이 부으시고 네네. 또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게 틀니도 제대로 끼지 못하실 정도로 막 붓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혈류량의 변화 때문에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면 우리 염증 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군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네.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제 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혈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혈관이 들어와야 염증 세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혈류량이 늘어나면 우리 치아 주변에 아까 인대들이 많이 열기설기해서 연결되었다 그랬잖아요. 요 부위에 혈류량이 늘어나면 치아가 압력이 올라가서 이가 들뜬다는 느낌이 옵니다. 예. 이것도 몸이 좀 회복이 돼서 군인들이 나 이제 좀 퇴각해도 되겠어 이렇게 되면 또 가라앉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을 많이 봐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가장 사실은 많은 분들이 치과를 좀 늦게 찾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정기 검진에 항상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참 이 치과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마음에 부담도 있는데 들으면서도 참 신비로운 네. 곳이 바로 우리 치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자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치아가 어떤 면에서 건강을
그 유지하는 데서 네. 첫 관문이거든요. 네. 음식을 잘 드시어야 몸이 건강이 이제 잘 유지되고 하는데 이 치아라는 곳에 보면은 온갖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그런 감각이나 조직이나 좀 독특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치과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 요즘 AI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의료 쪽에도 AI가 많이 적용되고 하는데 메디칼 쪽에서 다 개발되고 아주 정밀한 것까지 돼야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치과에 적용이 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한 게 치과란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뭐 이렇게 로봇이 수술하는데 오차가 1mm다. 보통 그러면은 메디칼 이제 일반 외과나 이런 분들에서 1mm면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치과에서는 1mm는 엄청나게 큰 그런 미시의 세계에서 저희가 살고 있어서 1mm라고 하는 거는 오차가 허용이 안 되는 0.1mm조차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네네. 거의 마이크론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0.05 뭐 이 정도 0.005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네. 박테리아 사이즈가 0.005인데요. 저희가 크라운을 아무리 잘 맞춰도 0.03mm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거의 없고 100마이크론, 0.1mm가 그 정도만 맞춰도 이게 성공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보다 더 줄이려고 더 애를 쓰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맥시멈이 0.03인데 03?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밖에서 기계적으로 사람 입에서 못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고 저희가 작업할 때 0.1mm 정도의 오차라면 그냥 임상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런 미시적인 거를 따져보면 0.1mm조차도 굉장히 큰 네. 0.03이 제가 볼 때는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만큼 정밀하게 가기에는 기술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AI가 또 이렇게 또 의학적으로 치과에서도 이렇게 이제 쓰일 날이 곧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곧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 발전 속도로 보면 네. 빠르지 않을까요? 참.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또 잇몸에서도 피가 나시는데 또 아프지 않아서 그냥 피가 나는 걸로 그냥 괜찮다고 방치하시는 환자분들도 그렇진 있으실 것 않고요. 같아요. 피가 난다면 염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염증의 증거가 뼈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꼭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올바른 양치법과 이제 관리로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에 변화가 생기는 즉 제일 중요한 뼈에 치아를 지지하는 지지골에 변화가 생기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염증은 이거는 이제 심각한 신호니까 네. 꼭 치과를 좀 방문하셔서 네. 진단을 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매주 저희가 이렇게 원장님과 또 아니면 매주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시는 말씀들이 정기검진 꼭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놓치지 마시고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또 건강한 치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잇몸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면 원장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양치, 네. 치실 사용,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름에 덥다고 너무 탄산음료 그리고 이런 탄산음료는 산성이기 때문에 충치 생기기 쉽고요. 네. 또 그 안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분은 박테리아의 먹이거든요. 치태 이런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영양 공급원이니까 가급적이면 좀 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